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2017년 6월 3일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유벤투스는 이른 시간 레알에게 실점하며 1대0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만주키치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 득점을 올리며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 이후에도 트래블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위해 유벤투스의 선수들은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4대1로 패하며 16-17 시즌 유벤투스는 더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해당 시즌 유벤투스를 이끌던 알레그리 감독은 시즌 중반부터 만주키치를 윙어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전술 컨셉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알레그리의 와이드 타겟맨 전술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당시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이과인을 영입했던 알레그리. 시즌 초반에는 3-5-2와 4-3-1-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투톱 자리에 이과인, 디발라, 만주키치를 번갈아 배치하였죠. 그러나 생각했던 만큼 이들의 시너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즌 중반부터 전술 컨셉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투톱 카드를 과감히 버리고 이과인을 원톱으로 기용, 디발라를 한 칸 내려 10번 역할을 맡겼으며 만주키치를 왼쪽 윙어로 배치시키며 그 유명한 와이드 타겟맨 전술을 선보였죠. 팬들조차 처음에는 라인업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 착각할 정도로 만주키치를 윙어로 기용하는 것은 꽤나 뜬금포였습니다. 그럼에도 알레그리에게는 만주키치가 윙어로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유한 선수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잠시 해당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입니다. 알레그리는 공수 밸런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수비 전술에 많은 공을 들이는 감독인데요. 만주키치와 같은 타겟맨들은 워낙 거대한 몸을 보유했기에 체력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그는 타겟맨임에도 90분 내내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체력과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는 성실성을 보유한 선수였죠. 이에 만주키치를 왼쪽 윙어로 배치하여도 그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며 견고한 두 줄 수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 풀백과의 미스매치입니다.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은 주로 경기장 중앙에 배치되듯 풀백 자리에는 스피드, 민첩성, 체력이 좋은 주로 체구가 작은 선수들이 기용되는데요. 이에 만주키치를 좌측 윙어로 두자 상대 우측 풀백과의 피지컬 대결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를 통해 빌드업과 공격 전개 시 만주키치의 피지컬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주키치가 똑똑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동료들의 위치에 따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포지셔닝과 연계에도 능했죠. 특히 공수형 면에서 최고의 폼을 이어가던 좌측 풀백 산드로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윙어로 기용이 되면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만주키치. 더 나아가 본인이 선호하는 포지션에서 활약하고 싶어하는 선수들과는 다르게 만주키치는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그의 헌신을 알아본 유벤투스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느 위치에서든 뛸 수 있다.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정석적인 빌드업을 사용하였던 알레그리. 포백이 넓게 서주고 피아니치가 한 칸 내려와 최후방에서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피아니치의 안정적인 패스 능력을 활용하여 소유권을 유지하고 앞선에 배치된 케디라에게 공이 배달되면 케디라는 과감한 전진성을 보여주며 공을 앞으로 몰고 올라가 주었죠. 더 나아가 디발라도 10번 자리에서 활약하며 빌드업 시 중원에 위치한 3명의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과인도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볼순환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상대팀들은 유벤투스의 빌드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원에 배치된 선수들에게 맨마킹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키엘리니가 공을 몰고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죠. 보누치의 경우 그의 최대 장점인 롱패스 능력이 돋보였으며 마땅한 패스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며 상대의 1차 압박을 벗겨냈습니다. 특히 만주키치와 상대 풀백과의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주로 만주키치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면 만주키치가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공을 돌려놓거나 세컨볼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을 떨궈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포백이 넓게 서주고 피아니치가 한 칸 내려와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동료들에게 연결해줍니다. 디발라도 빌드업에 가세하며 이과인도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주죠. 키드라는 공을 이어받은 이후 빈 공간으로 공을 과감히 물고 올라가주며 만주키치가 중원으로 들어와 있자 산드루가 측면을 따라 오버래핑해주며 소유권을 이어갑니다. 이후 몇 번의 패스 플레이로 득점까지 성공하는데요. 이 장면은 유벤투스의 빌드업 상황에서 각 선수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알레그리가 전술 컨셉에 변화를 주며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에서의 활력을 찾았던 유벤투스, 윙어들을 활용한 공격 전개부터 살펴보면 좌측에서는 만주키치와 산드루가, 우측에서는 디발라, 쿼드라도, 알베스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디발라는 10번 자리에서 활약하면 곳곳을 누볐지만 주로 우측으로 빠진 이후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해 주었습니다. 쿼드라도는 측면에 가깝게 붙어 빠른 주력을 이용한 직선적인 돌파를 통해 컷백을 올려주거나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만주키치와 이과인에게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쿼드라도의 포지셔닝에 따라 알베스는 언더래핑과 오버래핑을 시도해 주었는데요. 공을 이어받은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박스 안으로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주었죠. 이 장면은 쿼드라도가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와 줄 때 알베스가 측면을 따라 오버래핑 해준 이후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만주키치는 윙어로 기용되며 박스 안 병합에서 특히 위협적이었는데요. 수비수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뒤에서 쇄도해주며 동료들이 올려준 크로스를 직접 머리로 마무리해주거나 공을 위험지역으로 떨거나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주고자 했죠. 동시에 윙어로서의 플레이도 준수했던 만주키치. 좌측에서의 공격 패턴을 살펴보면 산드루와의 좋은 호흡을 통해 만주키치가 측면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산드루가 언더래핑을, 중앙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오버래핑을 해주며 이때 만주키치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산드루의 움직임을 적절히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만주키치가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그에게 넓은 공간이 생긴 상황에서는 긴 다리를 이용하여 성큼성큼 공을 몰고 올라가 쇄도하는 동료들에게 날카로운 컷백을 올려주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좌측에서 만주키치와 산드루가 좋은 움직임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과인의 움직임과 골결정력을 활용한 패턴입니다. 이과인은 원톱이지만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적재적소의 위치로 움직여 연계를 도와주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침착한 피니시 능력을 앞세워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키디라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간헐적으로 공격수를 넘어 침투해줄 때 그의 기습적인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 패턴, 넓은 공간이 주어졌을 때 피아니치의 강력한 중거리 한방, 피아니치의 정확한 킥력을 활용한 직접 프리킥과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의 머리를 겨냥한 세트피스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린 채 압박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윙어들이 한 칸 내려와 사사히 수비 대형을 구축하며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강조하였던 알레그리. 이에 그의 축구는 재미없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지만 분명 효과는 있었죠. 부폰, 키엘리니, 보누치가 이끄는 안정적인 사사히 수비 대형을 바탕으로 리그에서 최소 실점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적은 실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방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좌우측 윙어인 만주키치와 쿼드라도는 성실한 수비 가담을 보여주며 풀백들과의 협력 수비를 통해 상대 에이스들을 봉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미드블록 사사히 수비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공을 뒤로 빼주거나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다같이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해주며 높은 위치에서 소유권을 되찾고 이후 강렬한 숏카운터를 통해 공격을 이어나가는 장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알레그리의 윙주키치를 활용한 4-2-3-1 유벤투스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즌 초반 공격진들의 호흡이 좋지 않자 알레그리는 빠르게 전술 컨셉을 바꿔주었는데요. 타겟맨으로 활약하던 만주키치를 왼쪽 윙어로 배치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죠. 실력과 멘탈을 앞세운 만주키치가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며 알레그리의 변칙적인 전술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스쿼드 내 다양한 요소들에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챔스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하며 트래블에는 실패했지만
3시즌 연속 더블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윙주키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